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2차전지가 생산 가행이다. 포스코에서도 계산을 잘못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다가 좀 섬찟한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뭐 회를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좀 바른 소리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도 좀 양심상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귀에 좀 거슬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뭐 학문적인 거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반도체 회사 중에 I사가 있습니다. 아주 뭐 유명한 기업이죠. 레이저로. 한때 저도 한 7, 8년 전부터 이 회사를 보아왔고요. 레이저 어닐링을 개발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는데 불행히도 자회사인 세메스 거기서 이 회사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레이저 어닐링에 대박이 나야 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주춤했던 그런 비운의 역사를 가진 회사이고요. 굉장히 양심적인 CEO하고 훌륭한 재무 구조를 가진 회사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 회사의 기술력, 레이저 기술력이 탁월해서 TSV, 이제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은 뭐 지배자가 디스코인데 거기에 용감히 도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TSV용으로 이 회사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텔레그램 쪽에서 누가 계속 글을 쓰고 또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텔레그램이라면 이게 진짜인 줄 믿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TSV도 여러 개거든요. 원래 V는 BR라고 해서 Vertical Interconnect Access 이렇게 PCB, 마더보드 이런데 다다노 쌓은 거 그때 위아래 소통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그 구조물을 그 B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뚜루 실리콘 비아라고 하면요, HBM처럼 다단으로 쌓았을 때 이 사이를 신호를 교통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아주 가는 수직 통로이죠. 그 HBM용 웨이퍼에도 뚫린 그런 TSV가 있고요. 또 우리가 코어스에서 TSMC에서 하고 있는 패키징 기술이죠. 2.5D 패키징인데 이때 중간에 인터포저가 들어가거든요. 인터포저 역시 웨이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RDL이라고 수평적으로 재배선 라인을 그리기도 하고요. 여기에도 TSV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실리콘이니까 당연히 TSV라고 이름 붙여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텔이 개발하고 있는 유리기판 수직으로 뚫는 거를 이제 이것도 비아라고 하는데 이때는 TGV라고 합니다. 어쨌든 TSV가 됐든 TGV가 됐든 구멍을 뚫는 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뚫는데 미세 영역에서 특히 웨이프 영역에서 구멍을 뚫을 때는 식각 방식으로 하거든요. 식각이란 게 뭡니까? 노광 다음에 그 노광에 새겨진 지도대로 구멍을 뚫는 걸 식각이라고 하잖아요. 전공정에서 반드시 쓰이는 공정인데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되면서 이 HBM도 거의 웨이프 단계에서 이걸 잘라서 조립하지 않고 이게 웨이프면 이 하나하나가 HBM의 칩 다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미 식각을 해서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후공정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노광과 식각이 들어갑니다. 네이버 같은데 후공정에도 노광이 들어가나요? 그 보면 답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노광이 들어갑니다. 노광하고요, 식각하고 세정하고 CMP는 거의 한 세트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팹 루틴 6대 공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해운 영상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구멍을 뚫는 거는 식각으로 하고 이 구멍을 뚫기 위해서 미리 지도를 그리는 거는 노광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때까지는 DRIE 식각 방식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DRIE 방식으로 구멍을 뚫어 왔어요. 근데 여기 용감하게 요거를 레이저로 뚫을 수 있다라고 텔레그램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목을 보면 TSV를 언급을 해 놓았고요. 본문을 보면 TGV나 내지는 뭐 인터포저용 TSV 이렇게 살짝 빗져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개인들은 잘 모르니까 야 이게 HBM용 TSV에도 뚫을 수 있나 보다 레이저로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한 거고요. 이거는 식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식각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습식 식각하고요.
건식 식각이 있습니다. 습식 식각은 그냥 액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퍼를 담궈 가지고 한꺼번에 액체 안에, 그래서 습식 방식으로 이렇게 파지는 겁니다. 화학 리액션을 통해서요. 케미칼 리액션을 통해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담글 수 있기 때문에 속도는 좀 빠르죠. 속도는 빠른데 등방성이라고 아이소트로픽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파내릴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파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구멍을 뚫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지는, 수직으로 파내는 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등방성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파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정교함이 떨어지죠. 그래서 정교해지면서 습식 식각에서 건식 식각으로 옮아가는데요. 건식 식각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퍼터링 방식이 있고요. 그거는 아르곤 양성자를 가지고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표면을 정말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파내는 건데, 일종의 작은 미사일을 쏴서 진짜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스퍼터링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플라즈마 들어보셨죠? 플라즈마 인핸스드 케미칼 리액션이라고 해서 플라즈마가 돕고 주요 역할은 케미칼이 하는. 그러면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똑같습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습식 식각하고 방식이 똑같다고요. 말만 플라즈마이고, 플라즈마는 거들 뿐. 뭘 거둡니까? 플라즈마를 가하면 음이온이 튀어나오거든요. 그 음이온들이 표면에 이렇게 내려앉아 가지고 요 표면 물질하고 반응하면서 휘발성 물질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뭐 플루오로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게 뭐 SI 플루오로 4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게 날아가거든요. 파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레디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음이온들을, 이런 것들이 표면 물질하고 결합을 해서 요렇게 날아가고 요만큼 파여지는 거거든요. 작은 미사일 양이온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 플라즈마는 그냥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이 기체가 이 안에서 디퓨전 되는 겁니다. 음이온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기체하고 표면을 반응시켜서 이렇게 이 수많은 웨이퍼 안에 있는 칩의 구멍 하나하나를 다 식각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비유하면 밀도만 좀 떨어질다 뿐이지 습식 식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등방성 있잖아요. 아이소트로픽. 그 문제가 그대로 재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하고 결합을 시켜보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 RI입니다. 리액티브 이온 애칭.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온으로 때리는 한편, 이렇게 또 특정 대역에 이온이 먼저 때립니다. 이거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들끓을 때 기체가 내려앉아 가지고 요거를 파내리는 방식이거든요. 기체가 내려서 요 들끓고 있는 기존의 원소하고 결합을 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휘발성 기체로. 그러면서 파지는 건데,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깊게 파는 거는요, 앞에 하나 더 붙입니다. DRI라고. 그래서 요거는 미사일을 쏘는 거하고 화학 기체를 쓰는 거를 동시에 결합을 시켜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는요, 여전히 여기 파내리는 거는 화학 기체가 한다는 겁니다. 이 미사일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얼핏 보면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막 번개가 쳐서 구멍을 뚫는 방식 아니겠냐. 뭐 레이저하고 비슷하네. 레이저의 에너지를 가는 거하고 RI 이 방식에서 이온, 양이온, 아르곤 양이온이 바닥을 내리치는 거하고 비슷하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아르곤 양이온이 하는 거는 문을 똑똑똑 두들겨서 이제부터 파겠습니다 라고 선고하는 정도이지, 파는 거는 어디까지나 확산된 음이온 그 기체가 한다고요. 그래서 이 식각 장비를 보면 식각 대상물에 따라서 화학 기체를 어떤 걸 넣을 거냐 그걸 고민합니다. 뭐 아르곤하고 수소도 들어가고요. 이게 만약 폴리실리콘이다 그러면 SF6라는 그런 기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거는 식각하는 회사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엄청나게 가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걸 플라즈마화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기체별로 이렇게 플라즈마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오해다 이거죠. 그래서 레이저가 제가 왜 안 되냐고 하냐면 제 손톱보다 작거든요. HBM용 이 칩 다이는. 근데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냐면 TSV가 2500개에서 3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12인치 웨이프 하나에 이 칩다이 하나가 600개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300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180만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180만 개의 구멍을 굉장히 잘 뚫어야 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거를 이때까지 RI 방식으로, DRIE 방식으로 했는데 요거를 레이저로 할 수 있냐 물으신다면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180만 개의 표적물을 레이저로 균일하게 뚫으려면 강선을 180만 개로 쌓아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180만 개를 정확하게 레귤레이팅해서 이게 쏘아주고, 그리고 계측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레이저로 뚫었을 때 물론 간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약간 이렇게 표면적으로 열을 통해서 구멍을 뚫을 때도 레이저 뚫을 때는 잔류물이 남습니다. 금속일 때는 좀 심하게 남고요. 이것도 실리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잔류물이 미세하게 남으면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검사를 일일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FMM이라고 있었어요. FMM. 이때도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다 그래가지고 APS 홀딩스에서 굉장히 이렇게 보도자료도 돌리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봤던 게 똑같은 문제로 봉착을 하거든요. 이때는 일본 회사에서는 다 액체로 구멍을 뚫었는데 이거를 레이저로, 그때는 이것보다 구멍이 더 많습니다. 2천만 개. 그 구멍을 뚫어보자라고 했는데 2천만 개를 뚫을 때 금속망을 완벽하게 2천만 개 레귤레이션 해서 간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똑같은 문제에 부닥치거든요. 예,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땐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DRIE 방식이 위에서 내려 꽂는 에너지 아니냐. 똑같네. 레이저가 사용되지 않는 거는 이게 정밀도가 약해서 그런데 I사가 한 거는 정밀도를 완벽하게 보완을 했으니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쬐는 레이저로 구멍을 180만 개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DRI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이에요. 정적인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숟가락으로 하나하나 구멍을 파서 그걸 태워가지고 공중에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면 그 자리에 한 번 더 파는 거라고요, 숟가락으로. 이게 예전에 저한테 가르쳐 주신 금속광학 박사님이 숟가락으로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비유가 정말 이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저로 하는 거는요, 숟가락으로 파는 거 아니고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드릴 가지고. 물리적인 드릴이 아니고 고밀도의 에너지를 가진 열 드릴 가지고 뚫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더 문제가 더 생기겠습니까? 아마 레이저를 아무리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열로 인해서 이 웨이프에 손상이 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 TSV 있잖아요. 이게 HBM용. 요거의 직경이 아마 3마이크로미터 정도일 겁니다. 아주 작은 이 칩 다이를 확대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50개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50개가 들어가서 곱해서 2500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3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50을 곱해도 150 마이크로미터가 전체 구멍 뚫린 직경의 합산이란 말이에요. 0.15m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그럼 다닥다닥 붙어 있을 텐데 거기에 레이저를 뚫었을 때 옆에 있는 구멍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텔레그램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와 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주가 때문에 다 벌어지는 총국이라 이겁니다.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양심상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그래서 I사의 전망은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이게 성공을 해서 일본 디스코사에 맞먹는 그런 걸로 성장할 수 있느냐 달려있지, TSV는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어스 단계, 웨이퍼 위에 있는 TSV라든가 글래스, TGV라든가 요거 좀 이야기가 다른데 요거 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아마 그 많은 레이저를 한꺼번에 레귤레이팅하는 똑같은 문제로 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레이저의 정밀도가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그 구멍, 강원, 그거를 어떻게 동시에 관리할 거냐. 그게 더 어려운 문제죠. 그 강원의 이 균일도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힘든 이야기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와 한다 이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은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종목들이 빠졌다가 오르기도 하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스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봐서 뭐 맞다고 하면 또 칭찬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비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레이저로 TSV 할 수 없습니다. 그 랩 리서치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레이저를 몰라가지고 이 DRI 방식으로 숟가락을 하나 떠가지고 태우는 방식으로 구멍을 뚫고 앉아있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서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